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을 향해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대북 제재 명단에 직접 올림으로써 인권 범죄자로 낙인 찍은 겁니다. 이 소식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통일방송 이명선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정부가 김정은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건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먼저 워싱턴 김범현 특파원 보도 보신 후에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예고됐던 대로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에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상 첫 대북 인권 제재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책임 있는 인사들, 그리고 구체적 행위를 나열한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고, 이에 발맞춰 미국 재무부는 개인 15명, 그리고 기관 8곳을 제재 대상,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포함됐습니다. 사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처형 등 억압과 유린이 김정은의 통치 아래 자행됐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리고 인권 상황과 관련해 제3국 지도자를 제재하긴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입국 불허, 금융거래 금지 등 제재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자금 세탁 우려국 지정 등 금융, 경제 제재로 돈줄을 전방위로 옥죄는 데 이어 김정은을 인권유린 책임자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발붙일 공간을 차단한 겁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대화 대신 압박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는 김정은과 함께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오긍열, 리용무, 김기남 등 북한 권력서열 상위에 포진해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관은 지금은 국무위원회로 바뀐 국방위원회, 국가보위부, 인민보안부, 선전선동부, 그리고 정찰총국 등입니다. 이른바 북한의 최고 존엄까지 제재 대상에 올리는 미국의 릴레이 제재로 북미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 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미국이 김정은을 인권 범죄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센터장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방금 이제 보도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북한, 특히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 특히 이제 임기를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금년에 북한의 핵실험 또 이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법안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고요. 그 명령에 기초해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최초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례 인권 유린 행위를 고발하고 거기에 대한 그 규탄 결의를 하고 또 뭐 김정은을 심지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권고도 했지만 이렇게 미국의 조치와 같이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포함된 그런 대북 제재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 그 제재 조치로 이제 김정은을 비롯해서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인물들은 미국을 방문할 수도 없고 또 미국 내 자산도 모두가 동결이 되고 물론 뭐 그동안 북미 관계를 봤을 때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표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우선 상징적으로도 김정은이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고 하는 자체는 김정은과 김정은 정권에게 주는 그 심리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건 이를 말할 수가 없고요. 실질적으로도 앞으로 이제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제재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역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내용 속에는 상당히 허점들이 있단 말이죠. 소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북한에게 여지를 준 사안들이 있어요. 해외 근로자 파견 문제라든지 민생을 기초로 한 예외 조항이라든지. 그러나 앞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제재 조치의 강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이번에 이 결의는 미국의 결의고 미국의 조치이지만은 네. 이것은 앞으로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 직접 올렸는데 북한 정권에 주는 심리적인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분명히 북한 내에도 전해질 텐데 북한 간부층들 좀 동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하죠. 뭐 동료 정도가 아니고 이제 북한 노동당은 상당히 격분하겠죠. 자기네 뭐 그 지도자를 이제 인권 범죄자로 이제 미국이 지명을 했으니까 네. 아마 펄펄 날뛸 겁니다. 아마 이걸 어떻게 미국에 어떻게 한번 도발을 걸어봐야 하지 않냐. 뭐 강경파들은 어떻게 이거 대응을 하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네. 하고 이제 상당히 격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우리 이제 남한 그 화풀이를 뭐 미국 멀리까지 가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쪽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미국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이번에 김정은이가 그 노동당 위원장 네. 또 국무원 위원장 뭐 최고사령에서 전에 김일성처럼 당과 국가 군대를 제대로 통치하는 국가 수반으로서의 그 기본 틀을 갖췄거든요. 이거는 지금 김정은이가 외국으로 나오겠다는 그 신호거든요. 네. 이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가지고 지금 미국이 이제 발빠른 뭐 핵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김정은이가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나오거나 국제 관계를 할 것 같으니까 네. 이제 예견되니까 이런 대책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 간부들 핵심 간부들은 상당히 격분할 거고 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이제 마련할 거예요. 자기네 최고 존엄을 건드렸으니까. 북한 일반 주민들은 좋아하겠죠. 야 이거 봐라. 이게 쌤통이다. 이제 저거 김정은에도 이제 인권 범죄자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찍어놨으니까 우리를 더 이상 주민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다 알려집니까? 알리죠. 이제 요새는 뭐 북한 주민들도 몰래 이제 소문이 다 가니까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라는 건 소문 사회거든요. 언론이 하질 않는 거를 네. 소문으로 다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주민들은 좋아할 거고, 뭐 핵심 간부들은 이제 격분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네. 개인 15명 그리고 기관 8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그 면면을 보면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 오국열, 리용무 등은 제재 대상에 포함됐거든요. 일각에서는 뭐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는 명단 아닌가 하는 분석들도 있던데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그런 분석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인 15명, 기관 8개.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 인권 유린을 앞장서서 했던 인물과 기관들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김정은을 포함해서 황병서라든지 또는 뭐 최부일이라든지 네. 또 선전선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남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대부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 북한의 공안기관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위부라든지 인민보안부라든지 정철총국 또 조선노동당의 가장 핵심 기관인 이 조직지도부 이런 기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럼 김원홍이는 왜 포함이 안 되느냐. 국가안전보위부의 수장인데 왜 김여정이는 또 김정은의 여동생인데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이제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명단, 기관과 개인의 명단을 리스트를 만들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명단에 빠졌더라도 앞으로 6개월 단위로 이걸 갱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될 가능성,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이 될 경우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좀 그 오국열이라든지 리용무는 이제 일선에서 은퇴를 한 인물인데 왜 들어갔느냐. 아마 과거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결코 그대로 묻어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은 지금 자국의 인권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으로서 지금 북한의 인권 실태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들이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체제 수호를 위해 가지고 제재를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체제 수호를 위해 가지고 가하는 그런 인권 유린 행위가
그것이 뭐 국제사회의 법헌적 가치는 물론이고 인간으로서의 차마 행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정말 무시무시한 공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여기 남한에 와가지고 가장 그 강하게 북한 정부에다가 불만을 가지는 것이 인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고 사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뭐 누구든 김정일 본인만을 내놓고는 이제 다 공포 속에서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네. 특히 일반 이제 노동자 농민들 더 정확히는 출신 성분이 좀 나쁘다고 이제 지적된 사람들 가족이 중에 하나가 월남돼 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그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아주 그 신분제도를 철저히 만들어 놔가지고 철저히 감시하고 그냥 가차없이 처벌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이가 뭐 통치를 시작한 지 이제 5년밖에 안 됐지만 뭐 경제 문제, 국제적 고립 문제보다도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장 먼저 들여다보지 않으면 김정은이는 뭐 희망이 없는 거죠. 네. 이번에 미국이 이렇게 초강수를 둔 게 북한의 개선되지 않은 인권 문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까지 제재 대상에 올린 것 결국은 관계 파탄까지 감수하겠다는 겁니까? 향후 북미 관계 어떻게 될까요? 예, 물론 이제 미국으로서는 뭐 북한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또 인권 문제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지금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북미 관계가 파탄이다. 사실은 최근 북한은 뭐 핵미사일 발사 도발한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뭐 말폭탄 또 실제 행동으로는 무수단 미사일이라든지 SLBM이라든지 그런 그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이 결의 위반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도 보면 이 모든 긴장 고조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 하면서 미국을 아주 극렬한 언행으로 비난을 하고 관련된 동영상을 내보내고 협박의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지금보다 북미 관계가 과연 더 나빠질 게 뭐 있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네. 아무튼 일단 우리 임 대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을 할 것이고 미국을 향한 그 반발의 수위를 더 높여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핵미사일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김정은이 호응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물론 이제 미국도 내년이 되면 이제 정권이 어떻게 될는지 향배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역시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네. 민주당 정권이 그대로 유지될지 공화당 정부로 바뀌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의 가치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가 이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갖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뭔가 미국의 제재를 완화시키고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더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의 변화가 없이는 사실 미북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북미 관계 개선 당분간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임 대표님, 북한은 최고 존엄 모독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앞서 짚어주셨지만 북한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수위의 도발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나 미국이 아무리 이런저런 관계가 악화돼도 김일성, 김정일까지 그렇게 직접 들질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북한으로서는 아마 김정은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젊고 경험이 없고 미숙하니까 우습게 본다 나를. 아마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마 엄청난 화풀이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화풀이가 어떤 방법으로 나올지는 좀 더 용겨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 북한 노동당 그 핵심부에서는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뭐 내가 말없이 노동당 지금 그 평양에 있는 간부라고 해도 전쟁을 불사하는 한 하지 있어도 이거는 대책을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아마 그렇게 과격하게 나오지 않겠냐. 뭐 거기서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또 그러면 조금 무서우니까 야 그건 너무 세다 뭐 이렇게 좀 수위 조절을 하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행동을 할 거고 더 특히는 이제 남한이 같이 공모해서 하지 않았냐 이 남한 정부가 또 이렇게 그 추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보복 뭐 어떤 행동을 이제 아마 그 강구하지 않겠느냐. 그걸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죠. 네, 가능성은 여러 가지를 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북한이 뭐 핵 도발 카드까지 꺼내 들까요? 이미 뭐 무수단 미사일까지 발사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인권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근거 없는 그런 거짓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특히 인권 문제에 증언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 우리 임 대표도 여기 있습니다만 탈북자들은 다 거짓말장이고 쓰레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면서 자기들의 인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걸 방어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아마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 존엄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들을 나름대로 보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도발의 문제인데요. 네. 도발의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말씀하셨듯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핵실험을 했지만 북한에게는 아직 핵미사일이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결국 김정은이가 직접 언급을 했지만 자기들 핵미사일 위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해나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들의 힘은 더 커질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은 계속 할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7월, 8월이 가면 이제 UFG 한미연합연습이 있고요. 과거에 리수영이가 언급했듯이 이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라. 그렇다면 핵 실험을 중지할 용의가 있다 하는 식으로 그 문제를 놓고 뭔가 이 협상을 벌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할 가능성이 있고 서해라든지 군사분계선 일대라든지 이런 데서 물리적인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반발의 수위를 높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기들에게 오는 압박을 낮출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같이 놓고 아마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네,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 대표님, 일단 김정은이 인권 범죄자로 낙인을 찍히면서 더욱더 궁지에 몰리게 된 상황인데요. 최근에 보면 남중국해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오히려 북한 감싸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중국은 이제 우리 남과 북을 놓고 제가 보건대는 이제 남한과는 실익 관계고 북한과는 국익 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잘못되면 중국 자기들에도 위험이 온다. 이런 상장의 체제, 공산 체제고 또 국가가 수립되는 과정도 이제 거의 같이 했고 이런 국익 관계로 보고 있고 우리 남한하고는 이제 실익 관계, 경제적인 관계, 외교적인 관계 이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강력하게 이제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은 그걸 피하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방법을 쓸 건데 중국이 그거를 전적으로 미국의 그런 정책에 협조할 리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제 중국하고 이제 그 미국하고 남중국에서 뭐 충돌이나 감정이 더 격화되면은 중국은 이제 당연히 이제 반미 전선에 러시아, 북한, 중국 이 세 개가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북한을 오히려 더 미국하고 맞서는 반미 전선에 뭐 수호자, 투사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공산당은 다시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은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김정은을 포함한 미국의 인권 제재에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도 그런데 좀 더 주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개선을 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네.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임 대표 말씀하신 걸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은 중국은 사실 인권 문제에 있어서 중국도 사실은 자유롭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추가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보고서도 만들 겁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는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시킨 그런 이 조치를 한 나라들도 포함이 되는 그럼 중국도 아마 찔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감쌀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고요. 자유로울 수 없군요. 자, 우리도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사실 우리 동포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최근에 인권법이 통과됐습니다만 늦은 감이 있지요.
지금이라도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이제 공조를 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단 말이죠. 지금이라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최대한 하는 겁니다. 네. 인권법에서 정해진 대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북한 인권을 탄압한 인사들의 명단을 우리도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공개하고 언젠가는 그들에게 처벌이 가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또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인식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 인 대표를 포함한 탈북민들을 우리 정부가 네. 잘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조치하는 것도 인권의 연장선상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